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8단원으로 넘어가서 지역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대단원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1, 2, 3, 4단원이 있습니다. 우리 1학기에는 3단원까지 정도를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기는 이렇게 1, 2, 3단원까지 학습을 한다 생각을 하고 수업을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제 이게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수당나라와 동아시아가 있다.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시아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당은 보겠지만 동아시아, 여기는 동남아시아 또는 이제 뭐 남아시아, 그리고 이쪽은 서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시아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이 아시아가 이제 중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1단원입니다. 바로 수당의 발전과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수나라 당나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라는 게 대체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학습을 해보고, 일단 소단원 1로 보겠습니다. 소단원 1은 바로 북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공존하다입니다. 이 북방민족의 문화, 그럼 북방민족이 누군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족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중원 지역에 있다고 하는, 현재 중국의 화북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중원 지역에 있던 문화, 그리고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지역은 누구냐면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리장성 밖의 민족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한 제국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가 몰락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삼국지 많이 해보셨나요? 바로 위초고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럼 이 삼국시대가 왜 일어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이제 후한이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황간이라든가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사회가 좀 흔들리자 위초고가 항쟁을 했고, 그리고 이 위초고는 바로 위나라의 뒤를 이었던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못 가져보죠. 이 진나라가 오래 못 가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났고, 이런 이제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만리장성 밖에서 이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오호라고 하는데요. 북방 여러 민족을 우리는 오호라고 합니다. 여기 쭉 올리면 오호라 그래요. 오호. 오호라고 하는 지역, 이제 민족은 총 5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흉노족입니다. 선비족, 서족, 강족, 갈족입니다. 그래서 5호가 세웠던 나라가 바로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 16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적힌 거 이제 풀리겠죠? 이 5호 16국이 이게 만들어진 지역은 바로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북조라 그래요. 북조. 이제 북조. 남쪽의 지방에는 뭐가 가느냐. 바로 진나라가 이제 이런 5호 16국의 침입을 받아서 이쪽의 나라가 만들어지자 진나라의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동진이에요. 이 동진의 뒤에 이은 나라를 바로 남조라 그래요. 이걸 묶어서 밑에 보면 남북조라고 부릅니다. 아주 이 남북조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혼란기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다시 또 진나라처럼 통일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 시대, 남북조 시대는 우리가 앞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역사 오버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 위진남북조 시대가 바로 어떻게 보면 혼란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이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죠. 남북조 시대 대표적인 나라로서 우리는 북이라는 나라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북이는 선비족이거든요. 북이는 선비족. 자, 선비족의 한 나라였던 북이는 바로 이제 호족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흉노가 아니라 북방민족이 되겠습니다. 북방민족과 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족 융합 정책을 실시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융합 정책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한화 정책이에요. 한화 정책. 중국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는 선비족이잖아요. 이 선비족을 이제 한족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비족의 복장 언어 금지, 중국 식성 등을 이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화 시키려는 정책을 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지도에 보면 남조가 훨씬 커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남조에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 남쪽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 꽤 많습니다. 영토만 있는 거예요. 중국의 중심은 그래도 황허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중심은 위쪽에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해할까봐 쌤이 한번 더 짚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조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이제 요 척박한 땅을 개발해야 되니까 뭐 합니까? 바로 강남 지방을 개발하는 겁니다. 특히나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농사가 잘 되었거든요. 하지만 영토는 넓지만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늘 이제 위축되는 시기가 됩니다. 밑에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요 지역은 이 시기는 혼란한 시기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바로 사회 문화적으로는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당시 이제 황제는 계속 바뀌잖아요. 황제는 계속 바뀌지만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신하들이 많이 필요해요. 신하들, 특히 관료들인데요. 이 관리 선발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추천제였습니다. 추천제. 그래서 이 추천제의 이름이 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국품중정제입니다. 국품중정제. 한번 오른쪽에 가볼까요? 국품중정제는 뭐냐 이겁니다. 중정관이 지방의 이제 말을 들어보고 이제 지방관이 인재를 추천하면 알았어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중요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향촌의 여론이겠죠. 향촌의 여론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 중심이겠죠. 지방의 중심 세력. 이 지방의 중심 세력을 당시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호족. 이 호족은 중국 바깥에 있는 호족은 아니에요. 이 호족은 다르게 또 변해요. 이 호족은 한나라 때의 지배계층이었거든요. 이 호족이 바로 남북조 시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귀족. 그럼 이제 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귀족의 아들이 관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추천한 사람이 다시 또 추천을 하겠죠. 그래서 가문으로 점점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문이 관직을 독점적으로 세습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바로 문벌귀족인 거예요. 여기에 쌤이 썼던 거에 앞에 뭐가 붙겠죠? 바로 문벌귀족 이 말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가 되겠죠? 밑에 부분은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빗자 프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의지할 만한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종교를 통해서
정신적 유연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약간 서양과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슷한 점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자백과라는 이제 철학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철학 체계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생각보다는 좀 더 이제 답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인 유연을 받고자 하는 흐름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발전이 되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던 종교입니다. 바로 불교.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던 종교입니다. 이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고구려라든가 백제를 통해서 신라에도 전파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권을 강화해가는 한반도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도교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도교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도가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무위자연 그리고 불로장생. 도를 닦고 세상 만세에 이제 근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도교인데요. 이런 민간 신앙과 사상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종교인 도교로 발전되는 시기도 바로 남북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문화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귀족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인 옷이라든가 불상의 크기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들 요거를 보면 이제 이런 남북조 시대의 문화가 당시 정치 상황과 엄청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기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사실 크게 이해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즈니에서 나왔던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면 요 시대의 상황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될 때 검색이라든가 영상을 찾아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